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의 집사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표지가 정말 집사님, 어떤 연세 지긋하신 그 집사님께서 뒤로 돌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정말 표지를 되게 인상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책은 따로 사전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도서관에 갔다가 눈에 걸려서 빌려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읽을만한 책이에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또 책을 좀 많이 보신 분, 또는 자기계발서 많이 읽으신 분, 또는 이런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이미 한 번씩은 접하셨던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계속 같은 내용들, 반복되는 내용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래도 일부분은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 머릿속에 남은 부분, 또 설사 머릿속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의식 속에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뇌에 입력된 정보들이 언젠가는 또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잘 안 나오면 계속 정보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저도 가끔씩 빌려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아라이 나오유키란 분이신데요. 이분은 실제 일본에서 그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답니다. 2008년에 오픈하셨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이분의 고객이 되려면 자산은 최소 500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연수입은 최소 5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부를 가지신 부자들, 부자님들 곁에서 보면서 그들의 모습들, 행동들, 생각들을 이 책에 좀 옮겨 놓으신 거예요. 약간 일관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읽어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관통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거든요. 한 가지는 사람이 돈을 만든다, 사람이 기회를 만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부자도 전략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 돈을 버는 일들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야 되거든요. 또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자극을 얻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람을 만들 기회를 꾸준히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주로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림 수집이나 아니면 포르쉐 동호회 같은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요. 뭐 조개 껍데기 수집 같은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취미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자신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부를 가진 사람들과 사업 이외에 정말 자기 관심사를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더 막역하게 만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고, 협업 같은 것을 또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들 기회를 찾고, 또 새로운 사람을 직접 만나고, 또 만나면서 친해지고 어느 순간 또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많이 만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전략이란 내용도 있었는데요. 저 부자들은 처음에는 전략하지만 나중에는 전략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이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자들도 가계 결제형 계좌를 따로 만든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집에서 지출되는 그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꾸준히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 그런 것들을 한 계좌에 몰아서 이체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나가는 돈 총액을 거의 1,000원 단위까지 비슷하게 맞춰서 입금을 한답니다. 그렇게 입금을 해 놓으면
그 통장 하나로 지출 관리가 되고, 또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더 지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록 부자지만 또 작은 돈에도 굉장히 작은 돈도 함부로 하지 않고 잔돈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고 해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원가를 계산해서 물건의 진가를 따진다고 합니다. 있는 놈이 더하다는 네, 그런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책에서는 저는 두 가지 키워드, 결국은 사람이 기회를 만든다, 또한 전략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두 가지 키워드를 저는 얻었어요. 이분께서는 여기에 이제 53가지, 53가지의 그 특징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혹시나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에 들 수 있게 제가 몇 가지 목차를 좀 읽어 드릴게요. 이 목차만 읽어 드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결제용 계좌를 따로 만든다. 취미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운 만남을 하기 위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취미를 하는 건 아니지만, 취미를 하는 와중에, 취미를 하면서도 항상 기회를 엿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쓸 때는 가격보다 가치를 우선한다. 1000만원짜리 와인으로 500억 원을 번다. 이거 궁금하시죠?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들이라도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선물을 받으면 좀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마치 뭔가 또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1000만원짜리 와인을 한 잔 마시면, 또는 5천만원짜리 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부담 없게 먹을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일단 먹고 나면 그 자리, 그 사람을 또 기억할 수밖에 없죠. 뭔가 대접받았다는 느낌 똑같이 남고요. 그러니까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몇 천만 원짜리, 몇억 원짜리 술을 누가 먹을까, 누가 살까 궁금했는데,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름의 투자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확률을 운에 맡기지 않는다. 너무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할 일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바라는 거지, 처음부터 운을 바라면 안 된다고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뒤에는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운에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한다. 네, 이거 우리 법비 형님께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죠. 본업 이외의 이른 시간을 사서 한다. 네, 부의 추월차선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혹시 부의 추월차선 안 읽어본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부의 추월차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외주 주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좀 더 가치를 생산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 수 있을 때 일시불로 산다. 네, 우리는 할부 많이 사죠. 신용카드로. 홈쇼핑에서. 저도 할부는 되게 싫어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비록 일시불이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최대한 현재 일시불로 지출을 많이 하고, 꾸준히 나가는 정기적인 지출은 최대한 줄인다고 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원가를 계산해 물건의 진가를 따진다. 정말 부자들도 이렇게 합니다. 9,900원이라는 숫자 노름에 속지 않는다. 네, 저는 잘 속는데 대단합니다. 사실 부자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데 어떤 9,900원의 숫자 노름, 이게 본능이거든요. 이런 본능을 이기시는 분들이 부자가 된다고 해요. 사람을 사귈 땐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거죠. 관계가 의심되면 무리한 부탁을 해본다.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람을 만난다.
네, 그렇죠. 똑같은 사람끼리에서는 어떤 스파크가 튀더라도 이게 쉽지 않겠죠. 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 또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내가 또 그들 무리 속에 낄 수 있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멘토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돈이 따라 붙는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자들은 기회를 많이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기회가 대부분 사람에서 오기 때문에 의도적인지 본능적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명함이 필요 없는 인간관계가 진짜다. 예.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명함조차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 있죠. 너무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자 주변에는 소수지만 꼭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명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경기가 되면 오히려 기뻐한다. 너무 많이 듣는 말이죠. 네. 알면서 쉽진 않습니다. 뭐 불경기에 투자하고 호경기에는 오히려 이제 겁을 먹고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상 우리는 아까 그 본능 말씀드린 것처럼 호경기가 되면 막 살려고 하고 불경기가 되면 이제 힘들어하죠. 청개구리가 돼서 반대로 살아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1위의 물건에서 10배의 가치를 얻는다.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여기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냥 돈을 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미리 얼마를 빌려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돈을 그냥 먼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줘버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도망가진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액수를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냥 돈을 줘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돈의 액수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큰 돈보다 잔돈을 소중히 여긴다. 근데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부자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부를 얻을 수 없다. 정말 이거는 망고의 진리죠. 돈이 갖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네, 돈이 갖고 싶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다.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부자의 집사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큰 기대는 하시지 말고요. 어떤 킬링타임 정도? 약간 시간은 굳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없는 시간들 짬짬이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너무 뻔한 이야기들이지만 그래도 좀 여운이 남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여기서 얻은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람이 기회를 만든다. 그리고 부자도 전략을 한다. 네,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전략하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